정치 이슈 뉴스 시사회 장성철 국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조금 더 괜찮으셨습니까? 다행이었잖아요. 정말 탄핵돼가지고 탄핵 안 됐으면은 네. 정말 나라와 정치권이 훨씬 더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을 것 같고요. 예. 뭐 대외 신인도라든지 외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더 어려워졌을 것 같아요. 예. 다행스럽게도 국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줘서 좀 안정화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탄핵이 가결된 이후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산적해 있어서 그 중에 또 하나 이야기 오늘 들어보는데 이게 맞나 싶은 게 네. 12.3 비상계엄 직전에 전현직 정부 사령관들이 햄버거 가게에서 모였습니까? 비밀 회동을 가졌다고. 이 장소로 적합합니까? 거기가 이제 안산에 있는 햄버거 가게인데요. 네. 정보사령부가 안산에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정보사령부랑 가까운 곳에서 좀 한 것 같고, 지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석기 내란 혐의로 정당 해산이 됐었잖아요. 네. 그때도 그 햄버거 가게에서 했어요. 그 장소가 아니라 하여튼 그 동일한 상표의 햄버거 가게에서 내란 모의를 했다라고 조사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햄버거 가게에서는 뭐 내란 버거 세트 이런 거 출시할 계획이 없다 이런 식의 공식적인 해명까지 냈어요. 참 정보사의 전현직 사령관과 현직 대령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서버를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논의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네. 전직 사령관은 민간인이잖아요. 네. 근데 현직 군인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지시하고 하는 것들이 군 기강과 나라의 기강이 많이 무너졌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겁니까? 민간인인데. 그 민간인이요? 네. 전 정보사령관이에요. 그리고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세기수 후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내란 음모하고 비상계엄 하는데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과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고 특히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래서 선관위 서버를 압수해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다. 그러한 의기투합을 한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현직에 있는 정부사 대령들 불러가지고 너희들 말이야 이제 저 대령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 너희들 이거 다 비상계엄 성공하고 계엄 성공하면은 너희들 다 이제 별 달고 장군 되고 여단장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협조를 해. 이런 식으로 설득했다라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공개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도 있었을까요? 그거보다는 어쨌든 김용현 전 장관의 꼬붕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말 잘 듣고 또 뭐 그 사람도 지금 민간인인데 네. 아주 비상계엄만 성공하면은 너도 뭐 한 자리 주고 이럴 수 있어. 뭐 이렇게 좀 유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생각은 안 했을까요? 성공 못하고 이렇게 실패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안 했을까요? 근데 아이고. 이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면 부정선거를 안 믿었겠죠. 그러니까 이 정말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선거는 부정선거였어. 이거는 정말 선관위 나쁜 놈들. 나 이거 가만두면 안 돼. 네. 의기투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 대통령 선거 결과는 믿었을까요? 그게 15에서 15% 차이, 최소 7% 차이로 이겨야 되는데 선관위에서 해킹당하고 조작을 해가지고 겨우 0.73% 차이로 이겼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의 부정선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합리적으로 저들의 생각과 판단을 분석하는 것이 무의미해요. 예. 이분들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뭐 문제가 있는지 치료를 받으셔야 될 분들이에요. 병원에서도 거부한다고. 한심한 일이 벌어졌죠. 예. 이제 대검찰청에서 공수처로 이첩을 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과 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네. 내란죄 사건을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한 또 좀 우려가 된다는 목소리도 있고 당연히 옮겨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어서요. 검찰 출신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봐주기 수사하는 거 아니야? 니들 뭐 설렁설렁 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비판과 의심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공수처로 넘긴 것은 적절하고 잘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본인들은 본인 생색을 좀 다 낸 것 같아요. 뭐 소환장도 보내고 뭐 조사하겠다라고 실컷 하다가 3차 소환장까지 보내고 만약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것은 부담스러우니 아, 자 설거지는 너희들 공수처가 해라 라고 이 시점에서 툭 하고 던져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이 직을 수행하기 전, 그러니까 직을 수행할 때 비상계엄 전에는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무혐의 주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집단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탄핵당하고 그러니까 무슨 정의의 사도처럼 저렇게 수사하고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조직의 생존 본능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수틀하고 네. 좀 답답합니다. 공수처는 수사를 잘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인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공조수사본부가 꾸려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과 경찰과 함께 이제 수사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좀 그냥 그나마 나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 일단 조사를 하는 것과 네. 대통령실 관저 압수수색이 중요하잖아요. 네. 경찰이라는 저 물리력을 동원을 해서 조사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괜찮은데 어차피 지금 국회에서 내란 상설특검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특검 구성이 되면은 그동안 조사한 거 다 그 내란 상설특검으로 다 보내게 돼 있어요. 아, 네, 그래서 탄핵 심판이 한 축에선 이루어지고 네. 그 내란 상설특검으로 조사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설 특검과는 또 별개로 내란 특검법하고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있는데 네. 내일 국무회의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도 한덕수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야당의 대처 그 수위도 조금씩 좀 요즘은 누그러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죠. 이 정치적인 사안이고 왜 본인이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왜 수행하고 있어요? 네,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가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직무 정지시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조사하고 대통령 측이 있으면서 계속 김건희 부인의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덮어주려고 대통령이라는 공적 권한을 사용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받는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걸 조사 못하게 또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선택 같고요. 네, 양국관리법이나 국회에서 증언감정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정권이 했던 정책과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정책과 관련된 것은 거부권을 행사해도 괜찮겠지만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군요. 야당의 단독 처리한 뭐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맞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양국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경안정법 개정안,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이렇게 6개 법안은 이제 21일까지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이제 가능 시한인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은 내년 1월 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정해야 되는데 이게 날짜가 좀 다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국회에서 탄핵 당하기 전에 네. 정부로 그것을 국회에서 통과된 그 두 법을 정부로 이송을 하면 직무정지 되기 전에 대통령이 그냥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으니까 네. 그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다음에 정부로 이송을 했어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시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네. 이것도 한번 좀 바라볼 만큼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대표직 물러나면서 쫓겨난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내려놓겠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쫓겨났다고 했나? 아, 내려놨다고 쫓겨났다는 그랬습니까? 표현은 제가 썼고요. 본인은 그랬습니까?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했고. 그럼 자진이군요.
자진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당대표가 권한을 행사하는 거는요. 네.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당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당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당대표 측에 유의미한 거예요. 근데 네. 최고위원회의를 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무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직을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놓는 건데 그냥 탄핵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의총장에서 이제 찬성파들 예. 그리고 한동훈계 최고위원들에 대한 성토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장동혁, 진종호 이렇게 친한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이 그만둬서 지도체제가 와야 된 거죠. 예. 근데 얼마 안 걸려서 다시 되돌아올 거라는 의견이 또 팽배해서요. 그게 뭐 희망사항일 수가 있는데 네. 일단은 국민적인 신뢰도와 지지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국회 내에서 한동훈을 따르는 국회의원 숫자가 점점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은 국민의 인지도와 지지도가 있거나 아니면 국회 내에서의 배지, 세력 이 두 양 날개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건데 둘 다 지금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네. 날 수 없는 새가 돼버렸다. 그래서 본인은 대선에 출마하고 싶고 다음번에 어떤 지역구에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나오면 출마하고 싶은 생각은 강한 것 같은데 네.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의총을 한번 열었다 하면 오랫동안 하더군요. 어제 논의할 게 많아요. 의총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시킬까 그 논의를 강하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했는데요. 아직 결론은 못 내린 것 같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의 비대위원장을 견임하는 방법, 네. 또 하나는 중진 의원 중에 한 명인 나경원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의 앞날은 어떻게 보십니까? 망했죠. 뭘 앞날이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 심판되고 탄핵 인용이 된다면 네. 그리고 공조본이나 특검에서 내란죄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저도 기소는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당, 내란 방어당 이 프레임에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85명 정도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선거 프레임으로 저렇게 비상계엄하고 내란을 한 사람을 옹호했다, 방어했다, 찬성하는 집단이다. 그 프레임에 딱 걸리면은요, 국민들 뇌리 속에 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만한 장면들이 계속 되살아나는 거죠. 총을 네. 들고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 들어가고 막 헬기 타고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기억나서 당분간은 국민들의 선택을 선거에서 받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망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국민의힘도 목소리가 이제 양쪽으로 나뉘어지니까 어떻게 안에서 이렇게 협의가 되나? 이런 또 궁금증도 있고. 협의가 안 되고요. 그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쥐새끼, 배신자, 아이고. 뭐 나쁜 사람들, 뭐 이런 온갖 험한 말을 다 동원해가지고 인민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TK 지역의 일부 강성 목소리 큰 의원들이 네.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냥 계속적으로 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지 뭐 어떻게 막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저당이 스스로 반성을 하거나 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보수가 TK만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 목소리가 굉장히 요즘에 세요. 왜냐면요, 그 사람들은 공천만 받으면은 무조건 당선이 되잖아요. 네. 근데 수도권에는 의원들이 당선됐다가 안 됐다가 하니까 네. TK 쪽 의원들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탄핵 때문에 명태균 씨 이야기가 좀 주춤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명태균 씨가 문제가 아니에요. 건진 법사가 문제예요. 이제 명태균의 시대는 갔어요. 그래요. 근데 건진 법사를 네. 지금 검찰에서 체포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건진 법사의 그 폰, 네. 명태균 씨는 황금폰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건진 법사 폰은 다이아몬드 폰이에요. 그래요?
왜냐면은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야, 지금 법사 중에 1등은 건진이다.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의원들과 정치 지망생들이 건진 법사를 만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느닷없이 이 사람도 이런 일에 연루됐다고? 건진을 만났다고? 이렇게 놀랄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밝혀질 것 같아요. 그래서 명태균 씨의 10배 이상의 파괴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내힘 좀 큰일 났네요. 근데 왜 즐거워하세요? 큰일 났죠. 네. 이게 참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그동안 권력을 통해서 꾹꾹 누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큰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하나씩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검찰 만약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윤석열이 계속 굳건히 지키고 있었으면 검찰이 건진 법사를 체포할 감히 그런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예. 이 근데 상황에서 명태균 씨는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 불러가지고 나 네. 헌금폰 있다니까 막 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이거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생긴다 이제 뭐 윤상현 의원한테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공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다. 오세훈 뭐 홍준표 시장 다 이거 다 나온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거보다는 건진 범사건이 좀 커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국에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뭘 해야 합니까? 먼저 반성부터 해야죠. 그 비공개 의총 그리고 단톡방이라는 국민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윤석열이 뭐가 잘못했냐, 탄핵 찬성한 놈들, 나쁜 놈들, 배신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공개된 의총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와 반성부터 해야죠. 예. 근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한마디로 망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대한민국은 좀 살면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